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2일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발표했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이른바 쓰레기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이 자체 매립지로는 영흥도가 1순위로 선정이 됐는데요. 더불어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즉 이 소각장의 위치도 발표가 됐는데 계양 부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쓰레기 독립선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더불어 최근 부천과 협약식이 연기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계양 부평 소각장은 어디로 정해질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2일 영흥도를 비롯해서 자체 매립지 후보 세 곳과 자원순환센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시 브리핑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선 자체 매립지 후보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자체 매립지, 그러니까 일명 인천 에코랜드의 대상지로 옹진군 영흥면을 잠정 선정했습니다. 네. 자체 매립지는 일단 이곳은 원광 바이오로텍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인데요. 당시 원래 영흥화력발전소 제3회 처리장으로도 사용하려 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는 이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이유가 인천연구원의 용역 결과, 그리고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자체 매립지 공모 신청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선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인천연구원은 해당 지역을 자체 매립지 연구 영역에서 1순위로 꼽았고요. 또 용역과 별개로 그 토지 소유주에서 때마침 자체 매립지 조성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시에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신규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소각장을 살펴보면 중구 신흥동, 남동구 고잔동, 강화읍 용정리 등으로 정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평 계양권역의 소각장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신흥동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에 설치되는 그 소각장은 1일 250톤 규모의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고잔동 소각장은 350톤, 강화군 소각장은 45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부평 계양권역 소각장은 당초 대장 소각장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부천시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가 돼야지 이 정도 됐을 때 좀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고요. 이 밖에 현재 있는 송도 광역 소각장, 그리고 청라 광역 소각장은 현 시설 용량을 축소 현대화하고 송도 고형 폐기물, 그러니까 SRF 센터인데 이 부분은 현재 상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남동구 소각장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최대한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청라 소각장에도 그 공론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라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네.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어느 지역을 가게 되더라도 주민 반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시설인데 이번에 내린 결정이 뭐 어떻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님? 예, 시작이 반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천시가 발표한 계획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절반의 계획이다라고 평을 합니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인천시가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을 보면은 이게 주민들이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소각 전에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각열이 일정하게 나와야만 관리가 잘 되고 네. 관리가 잘 돼야만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가스들이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에 빠져 있다. 해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 그런 계획까지 같이 가야만 쓰레기 독립이 정말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전처리 입지에 대해서도 보면 부평과 계양 쪽의 소각장은 위치를 확정을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는 아마 주변적하고의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관련 지자체들하고 협의가 남아 있거든요. 네. 사자 합의의 약속 이행 여부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소각장 계획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다. 근데 그 넘어야 될 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인천시가 얼마나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힘을 받을 것인지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어쨌든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또 인천 내에서도 뭐 계양, 부평, 서구 뿐만이 아니라 옹진, 강화까지 쓰레기 발생자 처리 원칙에 대한 이제 쓰레기 문제가 더 이상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시민 전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작의 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결정은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75점, 80점 주고 싶습니다. 꽤 왜냐하면 높네요. 그동안은 네. 서울에서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걸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울 쓰레기가 더 이상 인천에 묻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였거든요. 근데 물론 주민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자체 매립장을 그동안도 민선 5기, 6기도 검토했었고 또 그 첫 번째 후보지가 바로 이번에 얘기 나왔던 그 곳이었거든요. 근데 발표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식 발표했다라는 거는 그 인천시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도 자체 소각장을 마련해 한다든가 이런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면서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에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게 이제 인천시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과 경기도에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은 2016년 4자 협의체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특히 서울시의 반발이 좀 크거든요. 일단 서울시는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 발표 내용이 사자협의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3-2 매립장에 15%에 한해 추가 사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는 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계속 이 부분을 사자협의 단서 조항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등이 격화할 전망인데 아무래도 인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 조항뿐만 아니라 지금 직매립을 금지화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자합의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동안에 액션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같이 무효화됐으니 단서 조항도 함께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15%를 전체 다 사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은 없어요. 다만 최대 1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최소한 그러니까 만말로 한 1제곱미터 정도만 허용을 해줘도 사자비는 지켜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도 같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천시가 그동안 이 공동 매립지를 찾자고 할 때는 그만큼 뭐 적극적이지가 않았었어요. 정말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가 이제 와서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은 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의 논의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 매립지가 난지도 종료되고 나서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논의가 될 때 2016년쯤이면은 포화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렇기 위해서 1, 2, 3, 4 매립장까지 매립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뒀던 거거든요. 그거를 사자 합의를 다시 해서 다시 약속을 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보면은 뭐 자녀 부재 15% 더 쓸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약속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했는데 그런 인식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 인천 시민들 중에서도 계양구라든가 서구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아니면 매립지로부터 좀 관련이 좀 없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자체에 대한 반성도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많은 쓰레기가 서울시 쓰레기인 거 분명한 거거든요. 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천시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럼 결국엔 뭐냐? 뭐 소각장을 어디에다가 할 거냐, 매립지를 어디에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쓰레기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접근을 했었으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이 발표가 배수의 진이 충분히 의미 있고 앞으로 쓰레기 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인천시는 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지금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수도권 공동의 매립지 조성은 뭐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아직 가능성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가장 합리적인 안은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4매립장까지 쓰레기를 묻으려고 이제 확보해 놓은 땅인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장소가 가장 합리적인 장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매립지에 대한 관리라든가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수도권 매립지가 예전에는 인천의 변방이었지만 이제 인천의 중심으로 오는 상황에서 제대로 그 공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 서울시는 적어도 서울시 이 자체적인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한두 개 정도는 어딘가에 서울시 내에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줘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땅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아마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은 좀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수도권 공동 매립지가 조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시는 수도권 매립지가 하나의 폭탄 돌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폐기물 정책은 뭐 원인자 부담, 그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 수도권 매립지는 결국 서울 경기의 폐기물 지금으로 따지면 인천에 묻는 방식인 거잖아요. 결국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 부지를 어느 다른 곳에다 마련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두 개 시도의 폐기물을 그곳에다가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환경정의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그 매립지를 다시 찾아야 될 때가 왔을 때 똑같은 논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수도권 매립지 방식을 폭탄 돌리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 3개 시도가 각자의 자원순환 정책, 또 자체 매립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폐기물을 해결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일 텐데 지금 환경부가 빠져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 입장은 뭡니까? 환경부는 계속 그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17일 날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해서 사자협의체를 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뭐 대체 매립지를 어디다 정할지, 물론 지금 이 공모는 서울, 경기 지역이 한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함께 하면서 아무래도 서울시 측에서는 이 부분에서 인천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좀 비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떻게 환경부가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역할이 여태까지 없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환경부가 지난번 2025년부터 더 이상 직매립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인천시한테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2025년 이후부터는 결국 소각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나 다 소각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결국 뭐 매립지를 찾는다 할 때 되게 적은 규모로 찾으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지금처럼 주민 반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수용성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쉽게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인천시에게 좀 강력한 무기를 준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위원장님? 예, 그 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환경부가 역할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매립 제로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발생자 처리 원칙이라고 하는 인천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면서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반발하는 기류들도 상당히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몇 차례 회의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환경부 역할이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근데 이게 광역 그 소각장과 매립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서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부가 좀 더 쓰레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결국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걸 저감을 해야만 태우는 거든 아니면 매립하는 거든 줄일 수 있고 공간 자체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일회용품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용기에 대한 이 부분에도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상당한 쓰레기, 매립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뭐냐면 건설 폐기물과 관련된 쓰레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5톤 미만의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건설 폐기물이 그러니까 배출이 될 때 배출되는 것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이고 배출된 이후부터가 이제 환경부 소관인데 국토교통부하고 업무에서의 배출되는 과정 속에서 쓰레기가 아니라 제대로 분리선별될 수 있는 쓰레기가 배출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라는 부분에서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상지는 발표가 됐고요. 그 해당 지역마다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이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이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하겠다. 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또한 또 풀어야 할 숙제잖아요. 어떻게 네. 해결해야 할까요?
남은 과제 중에 절반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걸 수용을 하려고 하면 신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소각장이나 매립지가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 같은 반발이 크진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가지지 못했던 부분이 핵심이다. 네. 그러면 결국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마련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확보한다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을 대거 투입을 해서 이런 그 배출가스들이라든가 침출수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소각은 결국 열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 관점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주민들도 결국엔 쓰레기는 누구나 다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내 집 내 근처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하는 거를 받아들인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자원순환센터, 즉 이 소각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청라도 송도에서 광역 소각장을 다 반대하고 나섰고 지금 권역별 소각장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곳은 다 발표가 났는데 부평 계양은 결정을 미뤘어요. 예, 부평계양 권역 소각장에 대해서는 당초 대장 소각장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인천시가 소각장 증설 비용을 지불하고 부평계양 권역의 폐기물을 대장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방식인데 결국 부천시에 지금 반발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부천시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와 부천시의 협의가 무기한 연기된 이후 좀 이 부분이 발표 내용에서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왜 같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부천에 소각장을 두는 거를 왜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인천시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인천시에서는 계속 원인자 부담의 원칙, 그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하고 인천에서 매립한다라는 것인데 부평계양 권역의 폐기물이 부천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천에 그 대장 소각장을 증설해서 인천 부평 계양 쓰레기까지 처리하자는 건데 위원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안 맞죠. 지금까지 인천에 주장한 게 다 엉뚱한 소리를 한 거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그동안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서울 쓰레기를 경기도 쓰레기를 묻을 수 없다라는 논리였거든요. 소각도 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양구의 소각장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거는 네. 바로 계양 3기 신도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도시의 한복판에다가 새로 소각장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새로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하자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이 말이 나왔던 거다라고 네.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디도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다른 아파트의 쓰레기를 묻어주려고 하거나 소각하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상당히 큰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텐데 그들의 쓰레기는 거기서 처리하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자라는 논리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반발을 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경향이 좀 보이고요. 이런 쓰레기 문제나 환경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 꼭 필요한 시설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부평 계양 소각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계양 3기 신도시 내가 일단 가장 적합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에너지화하고 또 그 소각 시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 편의시설로서 상당히 찾아가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네. 걷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지만 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천 자원순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 쓰레기 문제가 내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가 더 이상 환경 기피 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관리되는 소각 시설이라든가 매립 시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데를 주민들하고 함께 가서 본다든가 또 하나는 편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더 중요하게는 결국엔 쓰레기가 많아지면 시설들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저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게 저희는 지금도 일회용품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네. 하지만 그 머릿속 생각인 거고 실제로 행동은 뭐 빨대라든가 여러 가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같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부터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부천시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인천시로서도 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취재하면서 느낀 점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기자님. 부평계양 권역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면 사실 인천시에서도 대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가 당초에 계양 테크노밸리의 소각장 계획을 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양 테크노밸리 내가 좀 유력할 것이다라는 네. 추론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인천시의 쓰레기 독립선언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